볼게요. 대원고등학교 20학년도 문제인데 이때가 코로나 때여가지고 그 대원 여고나 여고 같은 경우에 다 교과서에서 냈던 것 같아요. 한 해. 그랬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였나요? 아무튼 1학년 1학기 때 그랬다가 1학년 2학기 때 대박 어려워지면서 변별도 내야 되니까 등수 만들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박 어려워가지고 애들 막 울고 나오고 막 난리 났어요. 코로나 때 막 대부분 그 원격 수업하고 막 이랬던 거. 그 시기거든요.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이 대원 낭보의 문제들인데 뭐 여기서도 쉽습니다. 비교적 쉬운데요. 쉬운데 네. 나는 쉬운 많지 쉬운데 쉬운 거 그냥 아무거나 내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쉽지만 뼈대가 되는 중요한 거, 진짜 뼈대. 뼈대가 되는 중요한 거. 그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시험 문제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뼈대를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설명하면서 상당히 좀 폭넓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자, 볼게요. 우선 1번은요. 조립제법 다 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조립제법 분명히 잘 쓸 수 있는 학생이 이런 문제만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많이 있냐면은 A, B, C, D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아예 이런 문제를 풀 때 안 틀리는 방법은 내가 그냥 생으로 새로 하는 거예요. 1, 0, 5,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놓고 그냥 생으로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다 맞추거든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찾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나머지 정리 문제죠.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 혹은 나눠 떨어진다. 자,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나머지 정리 볼게요.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눌 때 ax 더하기 b로 이런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뭔지 찾아내는 건데 원래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직접 나누기만 하면 당연히 찾아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뭘 하면 돼요? 조립제법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제3의 거 뭐다? 그냥 시계값 x에다가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대입해주면 그 시계값이 바로 뭐다? 나머지다. 시계값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식의 값하고 나머지하고 같더라 이거야.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인수 정리는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인수 정리는 첫 번째로 나머지 정리로부터 나온 건데요. 자, 시계값이 0이다. 얘가 0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인수를 가지면 F알파는 0이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네. 그래서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그 특수한 경우다. 나눠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P2가 얼마다? 0이다. 해가지고 나머지 정리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나머지 정리는 단순히 1차식으로만 나눈 나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보니까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막 찾아내고 막 이러잖아요. 문제에 보면은. 그쵸? 네. 그래서 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나머지 정리.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만 알 수 있어.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되는 1차식. 인수분해되는 3차식. 자,
1차식에서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되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인수분해되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예요? 2차식이고 1차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문제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케이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단계별로 문제가 나머지 정리 단원에 있거든요. 하이 레벨, 하이맥스에도 있고요. 하이맥스에도 있고, 하나하나마다 다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방학 때 했던 기본 교재, 수학의 셈에도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1번은 4번, 그 다음에 2번에는 5번. 맞나요? 네. 답이 나왔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자, 요런 케이스 복소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수부도 알고 허수부도 알고 둘 다 알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네. 복소수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사랑과 전쟁 이런 데 보면 이거죠? 나는 지금껏 당신 껍데기하고만 살았어. 당신 마음은 딴 여자한테 가 있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혼 사유가 됩니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죠. 마음은 당신만을 사랑해. 근데 몸은 딴 데서 바람 피고 있어. 사랑과 전쟁. 그것도 역시 뭐예요? 이혼 사유죠, 당연히. 네. 몸도 마음도. 됐어요? 다 할 때. 자, 그래서 복소수를 알려고 할 때에 첫 번째 쉬운 문제의 경우에는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꼴로 써줘가지고 비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요. 1-i, A-BI 쭉 해가지고 실수분은 실수끼리, 허수분은 허수끼리 해서 비교해 주는 방법이 첫 번째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해결되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이걸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가끔 생기는데 그 경우에는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이거 나오면은 이거는 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1, 2등급만 풀어라 라는 그 문제거든요. 뭐예요? G1, G2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거에다가 켤레를 씌우면 얘하고 각각의 켤레를 씌운 다음에 걔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한 거가 같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G하고 G바 해주면 얘는 항상 실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G 제곱이 양수가 나왔다면은 얘는 반드시 보다 0이 아닌 실수여야 되고요. G 제곱이 얼마다? 음수가 나왔다면 G는 순허수여야 됩니다. 이 조건과 순허수. 자, 이래서 아니 그러면 복소수 성질을 이용을 해볼 수 있나? 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해볼게요. 자, 위에 있는 거 I, G 더하기 1-i, G 바는 3 플러스 I. 양쪽에다가 켤레 씌워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I, G 바 더하기 1 플러스 I, G는 3 마이너스 I. 두 식을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뭐 좋은 게 나올지 혹시 알아?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 I, G 더하기 G 바. 안 될 수도 있어. 는 3 플러스 I. 왼쪽에 있는 거 I, G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I, G 바. 그 다음에 더하기 G. 자, 요거 바로 풀어줘가지고 얘 순서 좀 바꿔줬어. 예쁘게 나오도록. 되셨나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줘요? 덧셈을 해준다거나 뺄셈을 해주면 좀 좋은 게 나오는데 뺄셈을 해줘 봅시다. G 바 빼기 G는 뺄셈을 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2i가 나왔어요. G 바 마이너스 G가 2i가 나왔어요. 됐나요? 완전히 그걸로만 할 수는 없겠는데요. 곡소의 성질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 다음에 뺄셈을 하지 말고요. 덧셈을 해줘볼게요. 덧셈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2i G 더하기 G 바 더하기 G 빼기 2i G 바는 6. 아따 복잡하다. 2i 자, 근데 여기서 없는 G 바 빼기 G 빼기 G 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러면 좋은 게 있어. 역시 쓰긴 써야 돼. 좋을 게 없다. 얘를 놓고 G 바를 A-BI로 넣게 되면은 G 바에서 G 빼주면요. G 바에서 G 빼주면요. EBI가 되죠? 마이너스 EBI.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EBI는 2i. 그래서 아하, B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또 집어넣는 거죠. G에서 G발 빼네. EBI 2i 더하기 2a. 그래서 4 마이너스 4b. b 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a는 1. 근데 좋을 게 없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혈레버크로스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둘을 갖다 연산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면은 일단 난이도는 무척 높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하이 매스에서는 뒤에 한두 문제 있고요. 마플에는 모아져 있어요. 걔네들이. 유형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지금 성적에는 그냥 간단하게 A 플러스 BI 꼴로 해서 푸는 문제까지만 맞출래 라고 한다면 나 그거 완벽하게 할 수 있어. 그럼 좀 더 나가봐야지. 고 한번 해봐야죠. 상대가 날 게 없거든. 그럼 고 한번 해야죠. 갑자기 타짜 분위기가 됐어요? 네? 타짜식 강의가 됐어요? 자, 너 그 왜 친구한테 야 둘이 성적이 지금 거의 같은데 너 얘가 질문한 거 이거 문제 왜 이렇게 알려줘? 알려주면 안 되잖아. 서로 적이잖아. 이 바닥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가 없어. 타짜에 나온 대사예요. 타짜 얘기가 나와서 정말 쓸모없는 걸 다 기억하고 있죠. 그죠? 유리미는 혹시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2대 나온 여자야. 준표 어때? 나 2대 나온 남자야. 이건 어때? 자,
그 다음에 이건 중학교 내용이죠. 자,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만날 때, 접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판별식으로 계산한다. 왜? y는 어쩌고저쩌고 연립방정식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이놈의 특징이 이놈의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뭐다? 만나는 교점에 x좌표 두 개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x좌표 없을 수도 있어요. 2차 방정식 근 안 가지면 근 하나 가진다는 얘기는 주근 가진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자 아까 3번에는 답이 몇 번이야? 2번이고 4번에는 5번으로 잘 계산이 됩니까? 자 그래서 2차식이 나오면서 판별식이 사용되는 건 되게 많을 겁니다. 앞으로. 자 얘는 이거 인수분해하면 안 돼요. 이거 정리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라고 모아가지고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4 해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인수분해를 했는데 문제는 1차식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2차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인수분해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씩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번에는 풀어달라면 풀어줄게요. 선생님 나 계산 안 됐어요 하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인수분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4차식 인수분해의 꽃은 뭐라고요? 보기차식 인수분해예요. 보기차식 인수분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걸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꽃이고요. 3차식 인수분해의 꽃은 뭐다?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차식 물론 4차식도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4차식을 기왕에 낸다면은 이런 식의 문제는 내지 잘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 문제야? 중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시원에서 하는 문제니까. 자, 6번은 어느 학교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이번에. 안 들어가지? 맞지?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답은 3번으로 되어 있지만 넘어가겠고요. 여기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 구간 나누려면은 여기서 시간 대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y는 혹시라도 그래프 그릴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절대값 이해하고 y는 8하고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y는 절대값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으면은 얘는 a에서 이렇게 v자로 꺾이는 이런 모양이에요.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예요? a, b 포물선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v자 모양 꺾여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으면은 꺾인 점이 두 개가 나와요. 어디서요? 마이너스 2분의 1 안에 있는 걸 역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1에서 그때의 점의 좌표는 1일 때의 얼마다? 3이다.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2분의 3이다. 점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 뭐 이런 거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숫자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점 하나 찾아주신 다음에 찍어주시면 돼요. 왜? 이거 절대값 구간 나눠서 풀어도 지가 알고 띄워봐야 뭐예요? 1차식으로만 나오거든요. 구간 나눠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구간 나눠서 풀어도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그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 때 각각 풀어오면은 계산해보면 1차식, 1차식, 1차식이에요. 1차식은 직선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점 두 개만 알면은 그래프 나온다는 얘기예요. 굳이 구간 나눠가지고 그래프 만들지 말고 아주 크리티컬하게 변하는 점. 생각해봐, 너희들 주가가 막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 대박일 거 아니야. 근데 누구도 이 점은 모르잖아. 그죠? 이거를 계산을 내가 잘합니다. 잘해가지고요. 황당한 일이 좀 많아요. 주가를 거래하려고 딱 이제 어떤 가격에다가 오늘 여기가 저가로 계산이 나왔어. 계산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딱 여기까지야. 이 점점이 최저점에 가격 딱 넣잖아요. 이 가격보다 10원 위쪽까지 왔다가 딱, 아니면 이 가격을 왔어. 근데 내 건 체결이 안 돼. 그 다음에 퐁 위로 올라가 버렸어. 얼마나 약오른지 알아. 근데 만약에 조금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네. 어쨌든 어렸을 적부터 숫자에 민감하더니 뭘 해도 숫자 가지고만 놀아요. 항상 보면 그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뭘 해도. 선생님,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 대한투신에서 전에 근무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때 뭘 주로 하셨어요? 사실 선생님이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그 펀드 매니저들 그 기술 분석 강의하는 거. 기술 분석 강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걔네들 펀드 매니저들 수학하셨어요. 제일 많이 했던 건 그거야. 제일 많이 했던 건 그겁니다, 사실. 거기서는 함수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함수예요. 나중에 거기서 겪었던 재미난 일들 몇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다음에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8보다 작게 된다. 한값이 8인 거. 어서 얘네들이구나. 얼마부터 얼마 사이야. 뭐 요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나왔을 때의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한번 더 하겠고요. 서술형으로 해도 안 틀립니다. 자, 다음에 7번이에요. 이거 틀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로 나누는 거냐? 문제를 잘 보세요. fx를 나누는 게 아니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를 fx로 나눴더니 x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었어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자, 교과서 연습문제 쪽에 있어요. 교과서 연습문제 쪽에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거기 앞에 예제문제 이런 데서는 잘 나오지 않고요. 거기 뒤쪽 문제, 그 연습문제 쪽하고 수익책 있죠? 양쪽이 반반 비중이에요. 나오면. 연습문제가 앞쪽에도 있고 수익 쪽에도 있잖아. 너희들 쓰는 비상교과서가. 그치? 수익 쪽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다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거 x 플러스 1로 나누면은 몫이 fx고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맞죠? 거꾸로 이 상태에서 식만 써 있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fx로 나누니까 x 플러스 1이 몫이고 나머지가 6이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아니, 거꾸로 x 플러스 1로 나누니까 몫이 fx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fx가 바로 얻어지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fx는 몇 차식일 거다?
2차식일 거다. 요렇게 꾸며놓고서는 전개해가지고 비교해주는 것도 있고요. 최고차항을 바로 그냥 1로 쓴 이유는 여기 x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조리치법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보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입니다. 준이야, 너 니네 학교에서 저기 반 몇 명이냐? 너네 반 몇 명이야? 28명. 28명? 너 니네 반에서 왕따라며? 아니요. 제가 27명 따시키고 있는데요. 보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내가 왕따가 아니고 내가 27명을 따시키고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천상천하 유아덕죠. 내가 고양이를 키우는지 우리 집에 고양이가 사는 건지 고양이 집에 내가 얹혀 사는 건지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헷갈립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고양이 키우다 보면. 네. 그냥 지 집에 내가 그냥 얹혀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고양이 키워보셨습니까? 고양이 키워보면은 개는요, 사람을 주인으로 대하는데, 고양이는 사람을 친구로 대합니다. 너 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강아지는 오라면, 하면 뭐 이렇게 오잖아요. 고양이는 오냐고요? 절대 안 와요. 오면 고양이가 아니야. 오면 고양이가 아니야. 그게 또 고양이 매력 아니겠어요? 다음에 8번입니다. 그래서 7번에는 답이 2번이고요. 자, 8번에는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두 개를 갖다가 묶어주는데 x 플러스 1 이렇게 묶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두 개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지 공통인 부분이 보이죠. 그래야지 공통인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환할 수 있게 되는데, 공통인 부분이 보이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1창하고 여기 있는 1창 더한 놈이 1창끼리 더한 놈, 상수끼리 더한 놈이 같은 숫자가 되도록 그렇게 잡아주시면은 1창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상수 두 개 더한 놈이 두 개 곱했을 때에 1창 개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x제곱 더하기 상수함 이렇게도 이제 똑같게 놓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답이 몇 번이야? 3번으로 나왔는데 다들 3번으로 잘 나왔나요? 허근을 갖도록 한다. 자, 허근을 갖도록 한다. 네. 판별식을 쓰시면 되는데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런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판별식은요, 이 계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수일 때요. 계수가 허수이면 이런 판별식 못 써요. 계수가 허수일 때에도 쓸 수 있는 판별식은 있어요. 뭐냐면 중근 가지는지 D는 0이다 라고 하는 판별식 있죠. 요거는 계수가 허수이든 실수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계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허수일 때 쓸 수 없어요. 왜냐? 허수의 경우에는 계수가 허수가 되면은 허수끼리는 이거 허수 나오는데 허수끼리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질 않거든요.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이런 게 없거든요. 그걸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0이다
어떤 허수가 0이다라고 하는 것, 어떤 복소수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실수분도 0이고 허수분도 0이다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근 가지는지 테스트, 계수가 만약에 계수가 정수래니까 실수니까 당연히 이거 쓸 수 있는 거, 판별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계수가 허수로 나왔다. 그래도 중근 가지는지는 판별식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9번에는 답이 없나요? 계산해 봐야겠네요. 자, 짝수니까 4분의 D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0보다 작으면 되겠어요? 는 안 들어가요.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5.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 5. 양쪽에 다 는은 안 들어가요. 자, 직접 몇 개 안 되니까 찍어주면 돼요. 간격이 좀 더 좋아졌네. 그래서 5개, 0 빼먹어서 마시고요. 5에서 마이너스 1 빼준 다음에 끝에서 좀 빼준 다음에 둘 다 는 안 들어가면 하나 개수 더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5다. 만약에 A부터 B까지 는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X의 정수 X의 개수는 B에서 A 빼주고 하나 더 더해주셔야 되고요. 한쪽에 는만 있으면요. 한쪽에만 는이 있고 한쪽에 는 없으면요. 그냥 B 빼서 A 빼주면은 정수 개수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얘는 빼는 숫자는 칸을 세는 거고요. 이게 1 더하는 건지 숫자 빼준 다음에 1 더하는 건지 하는 건지 헷갈리면은 1, 10 써주시고 x가 1이면은 개수 10개잖아요. 10에서 1 빼주면 9 나오는데 하나 더해줘야 되겠구나. 네,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네. 여기 는 들어가면 10에서 1 빼주면은 그냥 9개, 1부터 9까지잖아요. 는은 안 들어가면 8개가 돼요. 1도 안 들어가고 10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경우로 이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경우로 공식이 어떻게 했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5번이고요. 10번에는 이거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주객이 전도가 됐죠.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알파와 베타는 서로 혈내의 관계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알파하고 근 2개가 나오는데, 알파하고 베타 나오는데 이 베타가 알파의 혈내예요. 왜요? 여러분 근해 공식 생각해 보시면 뭐뭐 플러스 루트 이렇게 돼 있고 뭐뭐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부분이 허수가 나온다면은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르잖아. 실수 부분은 똑같고. 그래서 항상 근을 가지는데 각각 혈내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뭐예요? 알파바가 바로 베타예요. 베타바가 바로 알파고요. 그래서 얘를 구하라 라는 문제로, 즉 4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2분의 9예요. 근거계 세관계. 그래서 얼마?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친구는 막 계산했어요? 바보예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이 차 방정식의 근은 한 놈이 어떤 허수로 나오면은 걔의 나머지 한 근은 걔의 혈내입니다. 나머지 한 근은 걔의 혈내예요.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진다고 하는데 이 베타는 알고 보면 뭐예요? 알파의 혈내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베타는 알파의 혈내고 베타 반은요?
베타 반은 그럼 알파죠. 아, 우리 집사람 남편 누구예요? 내가 아니면 슬프지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엄마 아들이지. 그러면 나야 되는데, 우리 엄마 아들은, 우리 어머니 아들이 둘 있거든요, 다시. 네. 내 동생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게 되면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고요. 자, 다음에 12번 부등식 문제는 안 풀 거고요. 자, 얘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W라고 읽지 마요. 오메가예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첫 번째로 이 오메가가 어디서 나온 놈인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 뭐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일단 써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오메가 나오면. 그래서 뭐다? 아하,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근이 바로 허근이구나. 그래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은 1 되는 거고요. 사실 얘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 1등 이거, 2등 이거. 세 번째로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다? 마이너스 1. 근거계에서 연계. 오메가 바가 여기 얼마다? 1이다. 얘네들이 3등. 제일 중요한 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사용될 겁니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4제곱은 그냥 오메가예요. 오메가 6제곱은 그냥 1이고요. 얘는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8제곱. 오메가 세제곱도 아니로 해가지고 1이 된다.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만약에 선생님이 애들 틀리려고 막 작정을 했으면은 뭘 내냐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 나오는 요 놈이에요. 얘는 주기가 6짜리예요. 정답률은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정답률이 70%였으면 정답률이 30%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걔 나오면은. 지금 나라가 기승승이에요. 얘는 0이고요.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한 번 더 이걸로 그냥 답이 있으면 쓰면 되고 요 식을 더 쓰면 되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요 두 개는 꼭 따라다녀요. 됐나요?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오메가 얘기가 나오면 요 얘기들은 세 가지 얘기는 믿음, 믿음, 소망, 사랑, 자, 세 가지는 항상 써놓고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이거예요. 됐어요? 1번이요. 1번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답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예, 잘못됐나요? 네, 잘못됐네요. 답 1번이에요. 예, 바보예요. 왜 이런 실수가 나오냐 하면은 왜 이런 실수가 나오느냐 하면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보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써놓고 나서 보셔야 돼요. 하다 보면 여기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여기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 중수한 짝퉁, 이 어려운 오메가, 쉬운 오메가 세제곱 주기 3짜리, 주기 6짜리. 주기 6짜리는 어려운 오메가예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돼가지고
이 식도 어려워요. 얘가 나오지 않길 바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플에 보면은 별 구분이 안 돼 있고요. 하이맥스에서는 한 유형으로 다 돼 있고, 마플에서는요 두 개가 유형이 구분이 돼 있어요. 두 개 각각 유형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음 하면 뭐 더 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나 3차 방정식 부분은 3차 방정식 꽃은 이 오메가입니다. 오메가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오메가는 꼭 나옵니다. 보통은 두 개가 다 나와요. I 돼 있는 거 있죠? I 돼 있는 게 나와요. 보통 둘 다 나오는데, 네. 여기 부등식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12번에 언학교도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자, 요거 아주,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 중에서 도전하기 문제로 해가지고 연습 문제로 돼 있거든요. 그 문제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 얘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얘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그 문제는 앞에 수익 쪽 말고 교과서에 얘가 업그레이드 돼서 걔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1단계는 x에다가 1 대입해 주는 거죠. 2단계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줘서 얻은 식.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1 대입하게 되면은 2의 4제곱 16 A0 A1 A2 A3 계속 나가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게 되면은 4의 4제곱. 얘는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교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덧셈을 해주면은 요거 두 개 숫자 더해주시고요. 거듭제곱근 계산할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짝수창이 전부 2배씩 되고 홀수창은 사라져요. 그래서 더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뺄셈을 해주게 되면요, 짝수창 사라지고 홀수창만 2배로 돼서 살아남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면은 x에다가 i를 대입한 문제까지는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건 제일 많아요. 근데 오메가를 대입한 문제는 아직은 내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못 봤습니다. 일반 학교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13번에는 계산해 보니까 다들 계산해 보니까 전부 다 1번 나왔니? 자, 다음에 14번은 자, K 값에 관계없이 중근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K에 대한 항등식, 얘는 판별식이 0. 두 개를 다 써먹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먼저 써야 돼요? 얘를 먼저 쓰는 겁니다. 항등식 조건을 먼저 쓰는 건 아닙니다. 되셨나요? 이걸 갖다가 항등식 쓰겠다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K에 대해서 정리해버리면은 K 값에 그러면은 무슨 문제? 자, 그러면은 그거는 K 값에 관계없이 가지는 근을 찾는 문제로 바뀌어요. K 값에 관계없이 어떤 특정한 근을 갖는다. 그 근을 찾아라, 이런 문제로 바뀌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자,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판별식. 판별식이 얼마더라? 0이더라. 얘가 0이더라. K 값에 관계없이 0이더라.
그래서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케이스들이 다 0으로 나와야 됩니다. A는 4분의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4분의 7, 1번이 되겠는데. 얘를 갖다가 정리하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특정한 점을 지나더라. 뭐 그런 문제 할 때는 이 상태에서 k에 관해서 정리를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미궁에 특히나 준표, 학생별로 특징인데 특히나 준표, 미궁에 빠졌다면은 두 개 다 사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서 얘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데 얘를 먼저 사용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문제 뭘 사용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순서 바꿔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 나오더라고. 보니까 전에 보니까 지금 계속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에서도 결국 따져보면은 뭘 사용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뭘 먼저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아주 간단한 그것 때문에 문제 되는 경우가 되게 여러 번 봤거든 내가.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래서 사용하는 순서를 바꿔볼까? 이 생각을 좀 가끔씩 해줘. 알았어? 안 풀릴 때는. 내가 본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거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 볼게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이 4가 되도록 하는 두 문제예요. 볼게요. y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k.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최소값이 얼마? 그래프 이렇게 생겼어요. 5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얼마? 마이너스 4. 0부터 k까지인데, 자, 그림을 그려야겠는데요. 이 문제는. 자,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5일 때에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0부터 k까지 가져야 돼. 0부터 k까지. 만약에 5일 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최소값을 만약에 가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k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요. k는 얼마예요? 10. 얼마야? 11. 아하. 만나지 봅시다. x가 얼마?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11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더라. 5일 때 마이너스 4. 꼭지점보다 더 낮은 값은 없으니까. 얘기가 되죠? 됐나요?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k 값이
5를 포함하지 않아. 여기까지밖에 안 돼. 이런 아주 개 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 첫 번째 경우 K가 5보다 큰 경우에, 5 이상인 경우에는 꼭지점이 포함이 되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K가 만약에 5보다 더 작은 숫자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K가 5보다 더 작은 숫자였다면 K가 여기 있는 거야. 근데 0부터 K까지밖에는 안 쳐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K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언제 최소값을 가지는 거야? K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야, 이 경우에는. 됐어요? K가 5 이상이 되면은 5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고요. K가 5보다 작은 값이 되면요. 그러면은 K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도 가능한지 봅시다. K일 때. K, 어디다 대입해줘? K 여기다 대입해주자. 그래서 이 값이 K제곱 마이너스 19K 더하기 10.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K제곱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플러스 14가 0이 되는 거야.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즉 얼마? K가 5보다 작을 때, 즉 K가 만약에 2였다면, K 값이 2였다면 2일 때의 마이너스 4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기는 K의 값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얼마다? 크다면 5보다 크다면 얼마? 11이요. 이건 5보다 작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K일 때까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 구간에서 최소값을 찾아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7도 나오지만 이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7은 아닙니다. 만약에 7이 됐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5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되죠. 5를 꼭지점 포함해버리는데. 그래서 K의 값은 얼마다? 2하고 10이랑 가질 수 있는 두 개예요. 여기까지 두 단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요? 여기서 뭐 풀이가 없죠? 네. 선생님, 근데 저거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2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저기서. 근데 왜 2분의 1을 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어디까지 나갔어? 직각삼각형 여기까지 나갔어. 어떻게 생긴 직각삼각형인지 그거 찾는 거 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야. 이제 거기에 이제 직사각형이 내접한다는 얘기는 아직 몰라. 이제 얘기가 더 진행이 돼 나갈 거야. 너무 급하지 마. 벌써부터 무슨 뭐 너는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날 아들은 어제 결혼했는데 빨리 아들이 나네. 이름이야?
무슨 혼수로 아들까지 해와야 돼? 자, 이렇게 생긴 물고기다. 물고기가 아니고. 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홍천강에 좀 갔다 왔어요. 낚시를 좀 해보려고. 물고기가 안 물어. 물고기가, 누치한 물고기, 이만한 물고기가 많은데, 얘네들이 지금 산란하려고, 얕은 물가 나가지고,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그 풍경 있죠? 빠글빠글빠글해요. 거기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안 물어. 왜? 안락히 바빠. 자, 지금 상황이, 자, 2하고 11짜리 이런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입니까?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점을 하나 이렇게 잡을 거야. 자, 얘를 갖다가요, X, 여기 갖다가 잡아주는데, 여기 삼각형의 B가 여기서 미수를 잘 잡아줘야 돼. 잘 잡아줘야 돼. 이 삼각형이나 큰 삼각형이나 2대 11로 이렇게 닮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2대 1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잘 잡아야 되는데 뭘 잘 잡냐면 어디를 잡을 거냐면은 여기를 x로 잡을 거예요. 그것도 2x로 잡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11x가 되는 거고요. 이쪽 길이는요 2-2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다? 2분의 1이 곱해질 리가 없죠. 사각형의 넓이는 2-2x 세로의 길이에다가 11x가 바로 넓이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를 x 값에서 달라집니다. 어떤 한쪽 길이를 굳이 x로만 잡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2x, 11x 바로바로 나오는데 비례식도 계산하지 않아도 좋잖아요. 미지수 잡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2x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22x 그래서 마이너스 22 x제곱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22 x 빼기 x 오케이? 마이너스 22 x 마이너스 2분의 1에 x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군요. 더하기 4분의 22 2분의 11 됐습니까? 됐어요? 뭐 삼각형이라서 뭐 2분의 1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아니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야. 아까 그거는 2분의 11 나온 거는 근데 이 11을 그냥 2로 나눠준 그런 숫자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겹치고 겹쳐가지고 나오는 문제입니다. 정리도 급해. 자, 다음에 이거 보다 보니까 18번은 보다 보니까 얘 어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지난 시간에 풀었던 대원 요거 문제하고 좀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아닌가? 자, 아무튼 좋습니다. 다항식 fx를 gx로 나누면 뭐가 나오지? 자, 봅시다. fx를 gx로 나눠요. 그러면은 몫이 뭐로 나온대요? gx 마이너스
3x제곱. 나머지도 gx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먹거나, 그래서 가번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거는 한번 가공 한번 해주면은 fx는 gx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게 좋을지 이렇게 쓰는 게 좋을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저거는 두 개예요. 12 마이너스 fx는 x 마이너스 1 하고 qx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면 f제로는 12 x에다가 얼마를 1 대입해 주면 f1도 12 뭐 이렇게 되는 정도요? 자, 함수 gx는 y x축과 만나지 않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다항식이라고 그랬고요. 이 gx는 1차함수면 불가능하고요. 2차함수, 여러분 3차함수, 4차함수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2차함수밖에 더 있어요. gx는 2차함수예요. gx는 2차함수예요. 2차함수인데 아니 2차식으로 나눴는데 2차식이 된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차수가 더 낮아야 되니까 세 번째로부터 뭐예요? gx는 2차식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얘는 뭐야? 1차식이다. 따라서 이제 gx는 어떻게 생긴 놈이다? 네, 최고차항이 3x제곱 그 다음에 ax 더하기 b 요렇게 이제 더 나가는 요런 놈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얘기가 돼 나가는 거죠. 이거는 필요가 없겠네요. 자, 요렇게 놓고 다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제 더 이상 뭘 해나갈 게 없으니까 문제라도 다시 써보자 이거지. 3x제곱 더하기 혹시 ax 더하기 b 짜잔 이렇게 되겠네요. 되셨나요? 얘를 갖다가 다시 한번 써먹어요. 이 정도까지라도 알아냈으니까 식이라도 다시 써보자. 자, 모르는 거 A하고 B 두 개인데요. 지금 현재 두 개 할 수 있어요. 따라서 F0 여기서부터 F0 0 대입해 줄게요. B 곱하기 B B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2는 0 B 마이너스 4 플러스 4 B는 마이너스 4 이건 플러스 3이야. 얘 찾아봅시다.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 보면요 어떻게 되나요? 3 더하기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다? 12 A 더하기 B로 묶이네.
이제 다시 두 가지 경우 나와요. 첫 번째 경우 B가 3인 경우, 두 번째로 어떤 경우? B가 마이너스 4인 경우. B가 3인 경우에 일단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B가 3? A 더하기 7. A 제곱 더하기 10A 마이너스 플러스 21 빼기 12니까 9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9.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서 B 값이 얼마인 거? 3일 수도 있고요. A 값이 9이면서 B 값은 3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나오고요. 다시 어떻게 돼요? B 값이 마이너스 4인 경우에 A 제곱 마이너스 4A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6. 그래서 A 값이 얼마? 2이고 B 값이 마이너스 4. A 값이 6이고 B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돼요.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돼요. 자, GX 후보 누구? GX의 후보 3X제곱 첫 번째 후보 마이너스 X 더하기 9 두 번째 후보 3X제곱 3X 더하기 3 그 다음 후보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그 다음 후보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이렇게 4개의 후보가 나옵니다. 가능한 후보가 4개예요. 자,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와야 돼요. 판별식 0보다 작은 거 되고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는 안 되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가능한 것은 저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다시 한번 뭔가 저렇게 두 개는 하나만 살아남을 걸 기대했는데 지금 세 놈이나 두 놈이나 살아남았어요. 지금 두 놈이 살아남아가지고 둘 다 G-1이 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 G-1 3 플러스 1 여기서 13이고요 13은 없는데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3 얘도 없는데요? 자,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보자 한번. fx가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자. fx를 gx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모두 gx-3x제곱. 목도 이거고 나머지도 이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gx는 요런 답원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다항식이면서 몇 차함수냐면은 얘는 2차함수여야 돼요. 물론 4차함수도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육과정상 2차함수다.
그래요. 2차 함수예요. 근데 2차 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 식으로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차수가 더 낮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1차 식이 되니까 gx는 틀림없이 3x 제곱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뒤에 있는 거 1차식 부분을 갖다가 ax 더하기 b로 이렇게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x를 이렇게 놨어요. 다음에 이제 12 마이너스 fx는 뭐로요? 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집니다.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건 나머지 정리로 두 가지거든요. 0 대입했을 때 F0는 10이다. 1 대입했을 때 F1은 10이다. 그래서 F0 여기다 F0 대입하니까 B B제곱 더하기 B가 10이다. 그래서 B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이너스 4 하나는 플러스 4. 그래서 계산 잘못되는 거 있나? 봐봐. 두 가지야. 그래서 B가 3인 경우에 B가 마이너스 4인 경우에 나눠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0만 대입한 거예요. 1 대입하게 되면은 3 더하기 A 더하기 B A 더하기 B 1 대입한 거야. A 더하기 B는 12가 나오게 되고요. 자 B가 뭐가 잘못된지 찾았어. B가 3이 되게 되면요. 요거 A 더하기 B로 묶이면은 뭐 찾은 게 아닌데 A 더하기 B로 묶이면은 A 더하기 B로 묶이면 당연히 4 더하기 A 더하기 B는 12. 제가 못 찾았구나. B가 3이면은 7 더하기 A 더하기 7 A 더하기 3은 12 10A 더하기 9는 0 A 마이너스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얘는 아니에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A 값이 3일 때에 잠깐만 B 값이 3일 때 A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B 값이 A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이 3인 거 A 값이 마이너스 9이고 B 값이 3인 거 A 값이 여기서 아니구나. A 값이 마이너스 9이고 그 다음에 A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얘 0보다 크게 나오고요. 81, 99, 81 마이너스 94, 36 얘 안 되고요. 얘가 되네요. 되는 거 하나밖에 안 나왔네. 됐나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 B가 마이너스 4일 때 계산해 보니까 A가 2나 6이 나오는데 두 개가 다 안 되더라. 그래서 G 마이너스 1은 3 그래서 얼마?
쉽지만은 어렵진 않지만은 이렇게 자꾸 따지는 게 이제 거기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쉬웠는데 하하하 이씨 이랬을 것 같지 학생들이요? 하하하하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학생들 점수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은 한 20명쯤 되는 학생이 이 몇 문제만 빼놓고요 다 맞아요. 평균 점수가 대부분은 60점이 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실력 차이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애들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평균은 60점인데 근데 어떻게 돼요? 뒤에 이제 100점짜리 하나, 96점짜리 하나, 92점짜리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85점짜리 하나, 85점짜리 셋 이렇게 해서 전체 한 7명 맞춘 다음에 나머지 20명은 전부 다 일괄적으로 78점 이런 식으로 해요. 등수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인데 쉽죠? 따라서 얘는 얘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K제곱 얘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더라? 3이다. 결국 풀어야 될 2차 방정식은 이제 나오는 거죠. 풀어야 할 2차 방정식은 이제 나오는군. 그 다음에 한 명만 해당됐죠? 이거 그냥 덤으로 풀려고 하는 문제 있죠. 이거 정말 인기 없는 문제, 어려워서가 아니고 정말 인기 없는 문제였죠. 위에 있는 거를 인수분해 해준다. x 플러스 2y가 0이면서 이 문제를 풀고 또 뭘 풀어요? x 마이너스 y가 0이면서 3x제곱 마이너스 7xy 시간 대박 오래 걸리죠 당연히. 네. 그래서 y를 먼저 구하는 게 편해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y 대입해 주신 다음에 y 값 2개 나오겠죠. 그에 따른 x 값 2개 나오고요. 수상 여기서 수상. 물론 풀다가 실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잘 풀었겠지? 이런 거 대부분은 이렇게 그냥 끈기를 좀 요하는. 네.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을 이 연립방정식 단원이 도대체 왜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나처럼 나보다 성격이 더 급한 놈이 있었어. 아까 보니까 정말 급해. 너 이거 뭐 풀어 너. 그랬다가는 그 성격 고쳐. 알겠냐? 균이 고쳐야 돼. 너 그 성격 못 고치면은 여자친구도 안 생겨.